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일컬어 노상강도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전 부지사를 포함해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더 나아가 검찰이 김성태를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뒤집어 말하면 더 세게 수사하라 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검찰이 김성태 주가 조작 혐의를 봐주게 하고 있다. 이재명 엮기 위한 사법 거래, 친윤 전관 예우가 의심된다라며 친윤 카르텔과 김성태 이런 언급도 했어요. 그러면서 쌍방울 수사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친윤 카르텔이다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성태를 봐주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아니 김성태를 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안 하느냐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다소 희한한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조작했다라고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바람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주장에 근거를 한 민주당의 주장이 좀 다른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모양새로 됐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젠 더 나아갔어요. 김성태를 봐주고 있다. 왜 국법법으로 기소 안 하느냐라는 네네. 건데, 자, 이 주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 말씀에 따르면 검찰이 김성태 회장을 봐준 거죠. 예.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을 찾아보면은 그 9조에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편의 제공한 북한에 대해서 편의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게 금품 제공 등 편의 제공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김성태 회장이 500만 불, 300만 불, 800만 불, 10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북한에 줬으니까 북한에 금품 제공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게 아니고 외환거래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딱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건 국가보안법에 딱 떨어진 사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게 좀 딜레마인 게 네네. 북한에게 돈을 줬으니 국법법으로 기소하라라는 말은 일리가 있는 주장 같은데,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건, 그리고 돈을 준 김성태가 주장하고 있는 건 그 돈 북한에게 주긴 했는데 그 돈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돈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전에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그 국무회의 때 정권 바뀌기 직전에 검수완박했잖아요. 검수완박해가지고 검찰청법에 따라가지고 검사의 수사권을 대폭 줄여놨잖아요. 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그 범죄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인데 등에 해당하는 거 제가 시행령 찾아봤더니 별거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부패 범죄에도 해당이 안 되고 경제 범죄에도 해당이 안 돼요. 검수완박 취지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비난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예. 경찰을 비난을 해야지 왜 그 검찰을 갖다 비난을 하느냐.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니까 그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그 처벌을 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요. 왜 조심을 하냐면은 제가 판례를 찾아보면 이렇게 단순히 편의 제공만 했다고 해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존립과 안전, 그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그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보낸 돈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가의 존립 안전 등의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위험이 명백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빨리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그 검찰에 송치했을 때 검찰에서는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예. 다시 이제 추가로 기소를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논리에 따르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그 800만 불이 그냥 김성태 회장이 그냥 보낸 돈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김정은이 지금 어렵고 뭐 배도 고프고 뭐 벤츠도 사고 싶고 그렇다고 해도 예. 김성태 회장이라고 하는 뭐 이제 한동훈 장관 깡패라고도 했는데 그런 사람과 같이 동격으로 서로 돈 받고 왔다 갔다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김성태급으로는 북한하고 이게 커넥션이 있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뒤에 그 경기도가 있으니까 그 북한이 그 김성태 돈이라도 이제 받은 건데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모든 과정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는다라고 하면 그 이재명 대표 이화영 부지사는 똑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사실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김정은이 벤츠를 사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김정은이 굉장히 많은 벤츠를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근거한 추정성 발언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민주당이 한 짓이라는 표현보다는 민주당이 벌인 일 정도로 순화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해보면 두 가지인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는 취지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라라는 주장은 배척된다라는 주장. 두 번째는 만약에 김성태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다면 그 연장선으로 이 돈의 쓰임의 용도, 즉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게 입증되면 같이 처벌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전재수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왜 김성태를 봐주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어떻든 공소장에 기재를 하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명확한 증거와 물증이 없으면 결국은 일치된 진술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진술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한번 시간을 돌이켜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김성태 회장이 지금은 구속이 돼 있는데 해외로 도피했을 때 검찰이든 정치권에서 김성태 회장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조폭이다, 조폭 출신 기업가다, 또 기업 사냥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하에 믿지 못할 사람, 천하에 몹쓸 사람, 해외 도피 중인데 한국에서 한식 공수해가지고 해외에서 먹었다, 뭐 이 회를 공수해가지고 먹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말하자면 천하에 몹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구속되고 난 뒤에는 그렇게 비판했던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지금은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든 것이 진실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신주단지 모시듯 받들고 있다. 지금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완전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 도피 중일 때는 사기꾼이었고 구속되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의 진술이 100%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장난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공소장을 작성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작성된 공소장에 의해서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성태 회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을 국외로 몰래 빼돌려 가지고 이거를 북한 조선아태위원회 부실장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상의 편의 제공이 맞는 것이죠. 근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재산 국내 반출입니다. 예. 이거는 있잖아요. 이게 지금 10년 이하 징역, 이게 재산의 국외 도피는 무기징역 또는 예.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무기징역?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소를 안 합니다. 공소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공소장에 따라서 기소를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공소장에 주가 조작 정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가 조작 중에서 부정거래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혐의가 더 무거운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서는 또 기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냐면 검찰이 기존에 좋지 않았던 수사 관행들 중에서 말하자면 뭐 봐주기 또는 뭐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사법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그 검찰의 흑역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결국은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또 선택적으로 기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문제 제기를 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검찰의 봐주기 수사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설명이셨는데 그럼 만약에 검찰이 야당의 주장대로 민주당의 주장대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돈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즉, 야, 우리 지사 방북 좀 추진해 달라. 그리고 나서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자신 있으니까 이런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100억 원 가까이 돈을 보낸 것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활동상 북한의 천연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히토류와 관련해 가지고 쌍방울이 남북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히토류 채굴 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먼저 보낸 것이지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방북 비용으로 쓰여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민간 기업의 돈을 방북 비용으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경기도지사를 할 텐데요. 경기도지사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경기도의 공식 직제가 있고 그 공식 직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엄청난 국가보안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껴안고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해외 나가 있을 때도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북 비용 등의 대납이 아니라는 건 자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보법으로 처벌하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설명 들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성태 국보법 기소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친윤 카르텔 검사와 쌍방울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한 몸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의 행태로 보면 이게 편의 제공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국보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 독재 정책 탄압 대책위원회가 쌍방울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육부 조직도랑 뭐 부부장 검사 이름까지 공개를 했는데 어떤 의도로 좀 이렇게 공개가 된 건지 반인권적인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원지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필요하고 민주당이 되지도 않는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 식물검찰을 만들기 위해 또 국민 편가르기를 위해 그토록 사용했던 악질적인 좌표 찍기를 다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실명 공개는 악질적이고 치졸한 사법 방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 이 민주당의 강수입니다. 친윤 검사와 김성태가 한 몸이다. 카르텔이다. 이유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는 국보법으로 기소 안 하는 걸 보니. 라는 주장인데 어떠십니까? 지금은 뭐 핵심 얘기는 다 나왔잖아요. 핵심은 소위 말하는 사법 거래예요. 플리 바게이닝. 뭐 법적으로 그런 게 안 돼 있지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불법 송금에 관한 문제가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오니까 급해도 너무 급한 거예요. 무언가 지금 불을 빨리 꺼야 되고 이게 공교롭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똑같은 거예요. 방북 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네. 보도가 나온 이후에 민주당의 이런 강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은 국법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능력, 그 권한이 검찰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고 just now, 지금 당장 이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봐주기 위해서 검찰이 거래를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봐주기 위해서
검찰이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있지도 않은 혐의를 김성태 전 부회장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렇게 검찰에 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도 나쁘지만 검찰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예. 라고 몰아가서 지금 나와 있는 진술들, 지금 중요한 진술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진술이 바뀌고 있고 김성태 부회장도 지금 진술이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물타기, 흐리기, 그리고 이거 자체를 두 사람을 검찰과 거래한 나쁜 사람,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서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저 사람들의 말을 증거로 인용하고 있는 이 나쁜 사람, 거래한 사람, 그렇게 해서 검찰을 악마화해서 이 국면을 넘어가 보자.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두 달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꼬일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just now, 지금 당장 이 국면을 모면해 보자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석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핵심이 있으니까 모두 다 지금 검찰도 나쁜 놈, 검찰 명단, 수사검찰 다 명단 공개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부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다 나쁜 얘기하고 심지어는 뭐 법정에서 부부싸움까지 하는 이런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예.